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까는 언니 오늘도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김건희의 수상한 사업체 발견. 김건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업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코바나 컨텐츠를 했을 때 그 시점 2009년도에서 13년 사이 이때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같이 볼게요. 취재팀은 김건희 씨가 또 하나의 수상한 사업체를 운영했다라는 단독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이외에 2009년에서 2012년 3년간 과연 어떤 사업을 했을까? 김건희 씨는 돼지고기 유통 사업을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됐었는데. 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약 2년간 운영을 하다가 2010년에 말소를 했고요. 2011년에 폐업을 했는데 이 얘기는 김건희가 제주 포크, 코바나 컨텐츠와는 전혀 먼 거리네요. 포크 고기잖아요. 돼지고기. 제주 포크라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폐업을 했네요. 오래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상호가 보시는 것 같이 제주 포크입니다. 제주 포크라는 돼지고기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왜 돼지고기 사업체를 운영을 했을까? 참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왜 제주포크라고 하는 돼지고기 유통 사업을 했을까? 여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최은순 씨와 진실 공방을 벌였던 정대택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수상한 사업체 한 곳을 발견했는데 거기 이름이 제주포크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 포크는 금지초문인데요. 포크, 제주 포크.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김건희 씨가 2011년에 폐쇄 등기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망했다는 건데, 네. 그리고 그때 이미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을 때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은 그 다음에 2012년에 했는데, 이거 돼지고기 사업체를 왜 운영했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혹시 들어본 게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서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김건희 동생이 있어요. 김진환이라고. 김진환이가 원래 그 분당에서 그 실내 골프 연습장을 하던 애였는데 2010년경에 내가 그 가족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프랜차이즈업을 한다고 돈 쫄라. 그러니까 돈가스, 라면 이런 합성을 아, 돈가스 쫄면 라면? 이걸 개발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남시 야탑 어디 큰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설명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천장에 걸려있는 샹그릴라인가? 샹들리에. 네. 샹들리에가 떨어져가고 부상자가 있고 했다. 김건희가 2009년도에 제주 포크라는 거를 등록을 하죠. 사업체 등록을 하는데 2010년도에 동생이 우연찮게 또 돈 쫄라서 돈가스, 쫄면, 라면 이런 거를 유통업체로 보이는 사업체를 설명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사고가 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이는 아마 중수부에 근무했을 거예요. 네. 중수부 근무하는 우리 사위가 보도를 막아줬다. 이렇게 최은순이가 자랑하고 다녔다. 윤석열과 결혼 2012년도인데 2010년도에 이걸 막아줬다? 우리 사위가? 그러면 사위 노릇을 했다는 거잖아요. 장모 입장에서 최은순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사위가 막아줬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건데 그렇다면 2010년도 2년 전부터 결혼하기 2년 전부터 사위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김건희가 아마 그런 것을 어디서 인수받아가지고 하려다가 지 동생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바로 돈쫄라 프랜차이즈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돈쫄라에 돼지고기 공급하는 걸로 제주포크가 있었으면 제주포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합리적으로 함정 의심이 갈 수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때 한참 그 최은순이가 지 사위 이제 김명신이죠. 그때 순이가 이제 중수부에 누구하고 송구하고 있다, 결혼하려고 한다, 이런. 이때 중수부 윤석열 힘이 있었던 거죠. 상당한 힘이 있었나 봐요. 내 사위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런 사고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함정 의심을 지금 해보는 거죠. 네. 소문 났을 때고 그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이 끝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도 그 윤석열이가 지사님 사람이 막아줬다 이런 게 소문이 났었어요. 내가 그 생각하면서 특이한 건 윤석열이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중앙지검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되자마자 얘가 이제 그 기사로 이제 언론 기사로 서민경제 찍고 한다 해가지고 무슨 프랜차이즈점 무슨 피자인지 어디를 맞아요. 미스터 피자. 네. 수사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에 이놈들이 그 당시에 김진환이 돈 쫄라고 이렇게 경쟁하던 걸로 원한이 맺혀서 이제 복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김진환이가 2010년도에 그런 사업 설명을 하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경쟁 업체가 미스터 피자로 보이네요. 그때 11년도에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스터 피자 수사가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유야무야 지나가다가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미스터 피자가 털립니다. 그때 수사를 할 때죠. 그때 윤석열이가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수사 시기가 2011년인데 근데 2017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시로 또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가 되거든요. 김건희 씨의 막내 동생 이름이 김진한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돈쫄라라는 외식업을 했었습니다. 체인 사업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김진환, 김건희의 동생 김진환이 돈쫄라 사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 당시에 쌍들리에가 떨어져서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거의 목숨이 오갈 정도로. 그런데 이 기사를 막아줬다. 누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가 이 기사가 퍼지지 않도록 막아줬다라고 아까 정대태 선생님은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업 설명을 하는 날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갔을 텐데 이거를 막을 정도면은 힘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어찌 이런 사고를 그렇게 모르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 당시 검사는 2012년도에 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이었거든요. 네. 문제는 돈쫄라라는 체인 사업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식육 업체가 제주포크, 즉 김건희 씨의 제주포크가 아니겠느냐 아닌 추론입니다. 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네. 것 같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체인점을 한번 늘리기 위해서 김건희를 도와주다가 오랫동안 손볼 체인 사업체들을 수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정대태 씨가 주장하고 계시는데 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네, 대표적인 곳이 화면에 보시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처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거, 처음 수사에 나선 것은 2011년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2017년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되자 본격적으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면서 거의 뭐 체인 그 프랜차이즈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뒤끝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그 무엇도 하리라라는 이런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되고요.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찰의 미스터 피자 수사 시기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1년인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에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시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신 내용처럼 제주포크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다라는 동생의 돈쫄라 사업. 이 사업을 위해서 경쟁 업체를 타겟을 삼았다라고 의심이 가는 추론입니다. 김건희의 이런 멘트가 떠오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현재 탄핵이 시작되고 있고요. 굉장히 둘은 위험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고를 칩니다. 석유 140억 배럴이 발견됐다. 이거 지금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고? 이건 정말 역대 최고의 사기극으로 등극할 수도 있어요. 잘못. 역대 사기극으로 등극할 수 있다. 잘못하면 이런 걸 발표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하면 21%까지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눈 부릅뜨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계자 또 내각 무엇보다도 김건희 일가 사전에 주가 개입한 거 없는지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일가 과거에도 그랬고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사기와 관련된 거 주식, 주가 이것도 현재 걸려있고 주가 잘하죠. 주가 조작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화성밸브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는 겁니다. 화성밸브 사회이사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소식에 테마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석유류 판매업체들 상한가는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의심이 가는 게 뜬금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듯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김건희가 마음을 먹거나 힘이 생기거나 내 앞을 가로막으면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도 현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힘을 잃어가고 권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빨리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바이바이.